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오후 6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29, 30, 31일 3일 남았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갑진년이죠. 2024년이 이제 3일 남았는데 정말 금년 안에 윤석열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소원했던 바는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좀 내려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막 금년에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내려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그 날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기 하야 또는 탄핵 또는 도망 뭐 그 세 개 중에는 하나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늘 그 보고 싶은 유튜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버이 친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 친자, 뭐 모친, 부친 할 때 친자가 그 나는 그 젊은 시절 때에 그 안병욱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김영석 교수님하고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김태길 박사님 그 세 분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친했고 그 세 분이 우리나라 그 아마 문학 중에서도 수필계에서 좀 이렇게 한때 굉장히 그 저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아마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었어요. 안병욱 박사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 안병욱 선생님 이제 그 살아 계실 때에 내가 그분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거든요. 그때 가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어버이 친자라 할 때 설립자 밑에는 나무 목자 그리고 볼견자 그 세 개가 합한 거거든요. 나무 위에 서서 본다 이 뜻 아닙니까? 어버이 친자가 그렇습니다.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볼견자가 있어요. 그게 어버이 친자인데, 그래 이제 그 어떤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어디 갔다가 이제 그 자녀를 막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인자 오나 전자 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서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갑다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버이의 마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내가 듣고 뭐 평생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 안병욱 교수님은 김영석 교수님은 살아있지만은 그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늘 이제 성실한 것을 늘 강조하셨어요. 진실되고 성실되는 거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런 그분의 가르침들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밑바탕에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정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뭐냐 하면은 라나 방송이 있습니다. 라나 TV라고 있어요. 이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잘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분이 작년 겨울부터인가 이래가지고 아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수술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제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방송을 못 했거든요. 못 하고 계시다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더만은 또 2달에 한 번,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달에 이제 한 번 했거든요.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 2달이 넘었잖아요. 이제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그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 라나 방송은 어떤 내용을 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그분 나름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합니까? 뭐 딥스테이트 다 알잖아요. 그림자 정부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정세도 궁금하고 또 국외 정세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외 정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일 그 영향이 우리한테 제일 크게 오고, 그 미국의 정치 이면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 세력이 딥스테이트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뭐 한 2달 넘게 이렇게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굉장히 궁금하게 많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또 통해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은 박경린 님이라고 있어요. 박경린. 이분은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창당을 할 때 엄청 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내보다는 나이는 한 몇 살 적어요. 적은데 그분이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 정치연대 여기 발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 정치연대가 발족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9년 8월 15일 날 국가혁명당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 나오기 이전에 그 국가혁명당의 전신이 뭐냐 하니까 국가혁명연대를 발족했다고. 그게 2017년 3월 1일이에요. 그때에 그분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박경린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때 2017년 3월 1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나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니까 전화 받으면 뻔하거든. 뭐가 뻔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김해 지역에 제가 이제 그때 김해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하튼 2016년도 그때에 그 회원으로 내가 등록했으니까 본자 섭리회에 회원 등록을 했고, 본자 섭리회에 회원 등록하고 또 이제 2016년도에 그 종로 3가 피카데리 극장에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때 그 전에는 종로 3가에서 피카데리 극장에서 강의하기 전에는 요즘 그 안티의 선봉에 계시는 그 박경자 씨라고 있어요. 정말 그분 진짜 허경영 신인님께서 천에 강연하실 때에는 거기 나오셔가지고 뭐 누구 말대로 입에 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던 분인데,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신인님이라 하고 뭐 굉장히 띄워주는 그렇게 하시던 분이 헷가닥 돌아서가지고 아래 그 MBC
리얼 탐상가, 거기 잠시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뭐 엄청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아주 뭐 좀 좋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 박경자님이 서대문에 이제 빠삐엔 그 건물을 조금 이렇게 그 빌려줬어요. 그때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때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거기서 신인님을 처음 만났고. 그런데 2016년 이제 그때 나는 5월달에 회원 등록하고, 그때 그 종로 피카데리 극장 그 종로 3가 그 강의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2016년도 그때 김상환 고문님도 그때 오셨다고. 내보다 한 2달 늦지. 하여튼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카톡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공유를 하고 그래서 알죠. 그러니까 그때에 2017년 3월 1일 날에 국가혁명 정치연대, 국가를 혁명하기 위한 어떤 그 모임, 국가를 요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동방의 등불 허경영을 앞세워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사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조직을 짠 거예요. 조직을. 그분이 엄청 큰 일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뭐 부산에도 지역장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안 그래? 부산에도 서구, 중구, 뭐 영도구, 사하, 동래, 연제, 금정, 여기 전부 다 지구위원장식을 다 앉아야 되거든. 동단위로도 앉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산에 제일 대빵 부산광역시당, 부산광역시 위원장을 또 앉혀야 되고,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앉혀야 되고, 그것을 그분이 맨 처음에 그 조직을 짰어요. 굉장한 일을 하셨다고. 그때 이제 김해는 자꾸 뭐 내가 전화 받아보라면 뻔하잖아. 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피해버렸지. 왜냐니까 조직을 하나 맡으면은, 나는 맡았다 그러면 책임감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조직을 처음부터 하게 만들면은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온다고.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온다고. 그냥 그런 사람하고 이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막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내가 훤하게 뭐 미리 보이지.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한 발짝 빠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김해시 위원장을 내가 안 맡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나는 그 2017년 3월 1일 날에 인사 발령을 받은 거 있어요. 있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때 부산에서 그 고문님이, 아이고, 그 고문님, 부산 그 고문님이 내가, 이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김기상 고문님한테 발령장 받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발령장을 받았어요. 그때 2017년 3월 1일 날에 해운대 백스코에서 받았다고. 그 동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때 김해에서는 이제 마상봉 고문님께서 이제 그걸 받았고, 그래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었을 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제일 중심에 서셨던 분이 박경린 위원장님이에요. 그래 그분이 그 뒤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그 뒤에 이제 그리고 국가혁명연대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쭉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치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또. 그래서 가불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 가보 을미, 그때 2014년, 2015년 때 가불로서 기두를 했다는 것은 2014년, 2015년부터 인터넷이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라고. 유튜브가 가불로서 기두를 한다고 일어섰단 말이야. 그래서 2014년, 2015년부터 유튜브가 이렇게 방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무기로 굽이 친하니,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봐요. 가보, 을미, 병신, 정류, 다음에 무술이 2018년, 그리고 2019년이 기해년이에요. 돼지띠. 그러니까 무기, 2018년, 2019년에 무기로 굽이 친단 말이야. 이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 것이 무기로 무술 기해년에 되면은 이제 꿈틀꿈틀 그리고 이제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이 대략 보면은 2018년에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하늘군 건립하는데 큰 도움을 이렇게 동참을 하신 분들,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따랐던 분들이 2018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무기로 굽이친다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토요일 되면은 토요 강의 하실 때 사회 보시는 분 이동섭 사회자님이죠. 이분도 2018년에 들어왔을 거야. 내가 하늘군 가니까 그분이 처음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야,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데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보여주시대 보니까. 이제 사회 하는 것도 잘하시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도 2018년에 들어왔어요. 아마 허성정 도당위원장님도 아마 2018년에 들어왔을 건데, 그래요. 2018년도, 그러니까 2018년 무술 기해년에 굽이 친단 말이야. 운수가. 그리고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 말이야. 2018년, 2019년에는 국가혁명당을 창당을 했기 때문에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다. 이제는 허경영 시대가 정말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문 앞에 다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해다 이 말이에요.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로 기두해서 무기로 굽이 친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시대가 열린다고 열려서 이 세상이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중산주의 시대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정정치 시대가 열린다는 거, 중산주의가 열린다고 하는 이 원원한 천지대운,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불로서 기도해서 유튜버가 나와야 되니까, 유튜버가 놓으면은, 유튜버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면은 이렇게 알려질 수가 없거든요. 유튜버가 있어야 내 방송도 일본에서 보시는 분이 있다더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이 박경린님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오랫동안 일했었지. 그 중앙당에 하늘궁에 계시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조직을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시다가 요즘은 좀 이렇게 그분이 2020년 4.15 총선 때 우리는 지역구로 나갔지만은 그분은 전국구로 나갔어요. 비례대표로 나갔단 말이에요. 물론 한 분도 당선되신 분은 없지만은 비례대표 내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번호까지는 모르겠는데 허경영 그 당시 우리 신인님께서는 비례대표 2번으로 나갔고 21대 총선에 그분도
비례대표 하여튼 간에 한 10번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 총선 끝나고부터는 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아마 어디, 그래서 궁금하죠. 궁금한데,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박경린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십니다. 페이스북. 그래서 나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지만은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올린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뭐 몇 분이 몇 분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에 말이지 1분, 2분, 3분짜리도 보기도 힘드는데 뭐 내 1시간 뭐 40분, 50분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여하튼 나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분이 이제 박경린님의 이제 치면 나옵니다. 박경린이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만들 때에 초창기에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한 5년간 고생하셨네. 그래 그분이 그 페이스북을 올리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좀 바쁘지만 그래도 봅니다. 봐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이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죠. 그림자 정부죠. 그림자 정부가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야. 다 됐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거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강미연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강미연 교수님께서 방구석 외신이라고 그걸 하시는데 그분은 영어를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팩트입니다. 그분은 강미연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슨 가짜뉴스라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분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는데 10분짜리 유튜브 보통 그렇게 그분은 이렇게 내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강미연 교수님께서 하는 것은 10분에서 한 15분도 넘지도 않아. 10분 정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쪽집게처럼 찝어가지고 탁탁탁탁 올려요. 요즘 올리는 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제 비행,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이 원래 뉴욕 타임즈의 표지의 인물로 나왔다 그러는데 바이든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주 난잡한 성행위를 했지. 그러니까 오바마 딸이 둘이 있는데 오바마 딸하고도 관계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이건 가짜뉴스 아니에요, 여기. 저 노트북에서 다 놓은 사실이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이 죽고 자기 형수하고 지금 또 결혼해가 살고 있잖아요. 오바마,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 그렇다고. 그리고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빨이 이리 다 썩은 것도 다 나오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자금을 많이 받아. 헌터 바이든 아들이 그런 것이 이제 생생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미국에. 그리고 돈 받은 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그런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 받은 거, 이런 것이 지금 생생하게 밝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 하원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탄핵에 하원에서는 통과됐어요. 통과돼가지고 아마 상원에서는 아마 통과되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런 뉴스를 생생하게 보내준다고 강미연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당선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거든.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이런 데서 이제 경합 지역이거든요. 딴 데는 이미 그거는 선거 하나만 이미 딱 정해져 있는 주는 딱 있는데 그 한 5개 주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뭐 이런 데는 경합주예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5%에서 한 10% 정도 바이든보다 훨씬 앞질러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는 차기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가 거의 확실하다는 그런 것을 계속 우리한테 보내주는 분이 강미연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강미연 교수님이 그분은 아주 내가 또다시 강조하는데 그분은 무슨 그 가짜뉴스 보내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100% 진실만 보도하는 사람인데 앱스타인이라고 있어요. 앱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에서 최상류층이라면은 미국 대통령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아주 뛰어나신 사람 그리고 뭐 저기 누구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지금 뭐 찰스 왕의 이제 그 아들들 뭐 하여튼 그런 최상위자들이야.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대법관들 그 대법관 이름이 존 로버트인가?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엄청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앱스타인 섬에 이제 제일 많이 간 사람이 그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갔어. 그래가지고 오바마도 많이 갔고 대통령이지. 이런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이제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은 그 사실이야. 그래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그 명단을 공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 2024년 양력으로 이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기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할 겁니다. 아마 하게 되면은 진짜 뭐 전 세계가 경악할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거는 강미연 교수님께서 밝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에 대한 것이 이제 거진 그 세력이 그냥 약화가 됐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딥스테이트 세력이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이 지금 2020년 그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완전 부정선거거든. 이래서 이게 이제 미 대법원에서도 그게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곧 날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바이든이 도중에 내려와 버려야 되잖아. 트럼프가 바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이 있다고. 살아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개가 된다는 말이 있다고. 그리고 다이아나 비요. 지금 다이아나 비, 영국의 다이아나 비가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는 살아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이제 사람 앞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도 내년 초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아나 비가 정말 살아 있고 존 F 케네디의 아들이 그게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 그래요. 그런 것은 이때까지는 이제 좀 쉬쉬거렸는데 실제 이제 화면 앞에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EBS 우주연합군에서 이제 보내주는 그 방송,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가깝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라나 회장님께서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되면은 이제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돼서 전 세계에 참 굶주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그 그림자 정부가 이제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부를 취득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세력이 이제 거진 우주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런 세력들을 전부 다 체포 구금해 가지고 괌이라든지 관타나모 요런 데 이제 그리고 또 영국 뭐야 하여튼 하여튼 이런 데 다 이제 구속 수감을 하고 있다.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보내주시는 분이 라나 회장님인데 그 방송이 없으니까 아쉽고 대신에 이제 박경린 님께서 우리 국가혁명당을 위해서 한 5년 정도 큰 일을 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뭐 더 이상은 말씀은 못 드리죠. 서로 알고. 근데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걸 계속 올려요. 그런 사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하면은 내나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분은 공부를 아마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보면 됩니다. 사람은 지금은 비록 뭐 무명인사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뭐 우리가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어제 아래 26일 날 이제 취임 수락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린애인데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그 어린애가 1973년생이니까 1973년 같으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애가 태어났단 말이야. 개축생이지 소띠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나는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품었을 때 아니냐고. 그때 그 애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보면 애지 애인데 그 애가 그냥 일개 검사 시절 때 그렇게 뭐 법무부 장관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모르잖아. 그렇듯이 박인수 선생님 하면은 뭐 이 사람이 누군가 적은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완전 뒤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분의 쓴 서적은 전 세계 인류가 한 권씩은 다 봐야 될 그런 때가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고. 이분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금년 2023년 10월 28일 날 처음 가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내 유튜브 보면 그 사진 촬영해 놓은 거 있습니다. 동영상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박윤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선생님이 유튜브를 쭉 이렇게 보다가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아마 내가 했을 거예요. 하고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송을 유튜브로 좀 찍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뭐냐? 전에는 말 한번 잘못하면 죽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그런 세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비밀을 노출을 한다 이러면 죽어버린다고.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세력이 지금 다 잡혔다 그래요. 마왕지가 다 잡혔다 그러더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딥스테이트 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올바른 역사.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과 북조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 안에 우리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라는 우리 대조선 하나밖에 없어. 딴 데는 국가가 생긴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조선에서 통치를 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영토의 대부분도 우리가 조선에서 통치를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로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는 것 같더라고. 영국에서 이제 그 역사를 조작을 하는데 엄청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산스크리트 그 사전을 만든 것도 100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 산스크리트 사전을. 그것은 이 대조선에 있는 그 중국 대륙에 대조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금이 있었다고. 그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전도 만들고, 일본이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우리가 좀 후지산 있는 그저 일본 열도에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홍콩 그 중국의 밑에 부분 양쯔강 밑에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 일본 열도로 이제 옮기게 한 세력이 영국이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제 본토에 있었던 원주민하고 일본 중국 남쪽에 있었던 이주해온 일본인하고 엄청 피 터지게 싸웠던가 봐. 명치 유신 그 뒤에 엄청 싸웠다 하더라고요. 결국 가서는 이제 뭐 암만 그 잘 싸워도 총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것도 있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많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박윤수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더라고. 끝났다. 뭐냐, 마왕지가 잡혔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이제 큰 어떤 세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윤수 선생님은 허경영 신인님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아마 그냥 일반 인간으로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분은 늘 봉황을 이야기하고 황제를 이야기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잖아. 전문가고 그분은 역사 근문학의 전문가인데 언젠가는 이제 만나서 이제 말을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이제 알고는 지냅니다. 알고는 지내는데 깊게 대화를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그분이 쓴 책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책을 뭐 조금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봉황을 이야기해요. 봉황. 그리고 황제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황제. 원 역사를 싹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러더라고. 역사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이 세상하고 완전 틀린,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천자국이니까 그 천자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되찾을 수가 있고 그것은 훈민정음과 동국정음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보니까 뭐냐, 그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거든. 그 마왕지가 이제 잡혔다. 새로운 세대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온다는 거죠. 대통령 시대가 오는데 그 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일단 뭐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이 내려와야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내가 1973년생이에요. 원래 이제 51살인데 내보다 17살 적지. 그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제 수락을 했죠. 수락 연설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대한 법률이 오늘 통과됐어요. 오늘 50억 대장동 50억 클럽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에 대한 법률하고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오늘 2023년 12월 28일 오후 한 5시쯤
4시 반에 50억 클럽에 대한 것은 통과되고, 그 뒤로부터 한 30분 뒤에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통과되고, 이제 어제는 이제 이준석이라고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금 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는데, 오늘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이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거는 거부권을 이제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뭐 용산에서도 오면 오기는 온다, 나는 거부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건데 아마 지금 국민의 한 80%가 이것을 70%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 하는데, 그것을 노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임계점의 그 끝부분에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동훈이가 저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어제 뭐 많은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지역구도 안 나오고 비례대표도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공천을 막 그 지금 현역 그 국회의원들을 목을 다 날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한 60% 정도는 교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공천을 안 준다 이 말이지. 부산, 경남, 그리고 이제 울산 합쳐가지고 40명이고, 아마 대구하고 경북 합쳐가지고 28명인가 같아. 그러니까 부산, PK, TK 다 합치면 한 68명인데, 거기서 한 절반 이상은 날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 그리고 용산에서 있었던 그 뭐 근무했던 비서관들, 그리고 장차관들 중에서 이게 국회의원 배지 달아가지고 윤석열한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절대 충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낙동강 하류 전투라 그러는데, 김용판이라고 대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당 후보로 올 때 사과해라 그랬다고.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분이 기소당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당했느냐고. 그래서 뭐 그런 데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을 못 받는 1순위라고. 대통령한테 사과 요구를 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찍혔다고 볼 수 있지. 그래가지고 대구광역시장 저 권영진이라고 있어요. 권영진이가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럼 공천 안 받으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래 하는가? 그때 이제 변희재 그 미디어워치 대표가 가가지고, 이제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요 책을 딱 보고, 한동훈이의 이제 그 한동훈이하고 현 대통령 윤석열이 일개 잡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현재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일본에서는 다 그 보도가 됐잖아. 우리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터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 아마 총선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제 했는가 그래요. 그 뭐냐 하니까 헌법 개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 개정 이야기하고 대통령 선거를 2024년 내년 12월 달에 하자 이 말이 나왔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24년 4월 10일 그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에서 200명 이상 그 당선이 돼 가지고 그건 불가능하지 않죠. 지금 현재 오늘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이 통과될 때는 180명이 찬성을 했다고. 박병석이 전 국회의장이 한 사람이 거부를 했고 181명 중에서 180명이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그 50억 클럽 할 때는 181명이 찬성했고, 그런데 그러니까 범야권이 지금 이제 180명이잖아요. 181명이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한 19석만 더 붙어버리면은 200석이 넘는단 말이에요. 200석이 넘으면은 못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법률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지금은 뭐 이때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올리면 뭐 하느냐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그런데 200석이 넘어 버리면은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다고. 그리고 헌법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명만 더 당선이 되면은 그래 되고, 또 가능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한 70%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한 80%는 싫어한다고. 이런 것이 투표로 반영이 되면은 뭐 그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병리평을 하면 안 된다고. 연동형을 해가지고, 지금 연동형을 법률상 그래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전에 그랬는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돼. 그래, 연동형으로 하면은 범야권이 200석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그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 현 임기를 줄여가지고 내년 2024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내보내버리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고. 지금 그래요. 그렇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가 아마 2월 10일이 구정인가 그랬는데,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은 그게 거의 확정된다고.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그래 되니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아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확정적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당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30명, 30명, 11명만 이렇게 찬성을 해줘도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 돼가 있어요. 그래 돼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그 연관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과연 그 46대 대통령, 바이든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노보라고. 이거 뭐 엄청 우리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든. 그리고 아까 지금도 말한 정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다이아나 비가 살아서 이제 나와서 정언한다는 거,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거는 뭐 연초부터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 이제 터지는 거고. 하여튼 갑자기 또 트럼프가 바로 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 없이 바로 대통령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봐가지고 또한 테버리스에 대한 진실에 대한 민사 걸어놓은 게 지금 1월달에 있고, 또 공수처가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지금 테버리스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어떤 그것이
그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거의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다 돼 있다고. 그런데 내일이라도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언제 이게 터질지가 모르는 입장이라고 지금. 자,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나 세 분의 운명이 똑같아요. 그 기운이 뭐냐 하니까 새가 가다가 팍 꺾어지는 운이라고. 차가 가다가 스톱이라고.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은 차라도 말이지, 그 무슨 차고? 제일 좋은 차가 롤스로이스인가? 허경영 시인님께서 타셨다. 오늘 보니까 말이지, JTBC 그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엄청 뭐 나쁘게 표현하는 그 유튜브를 내가 보니까, 그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 참 진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함부로 많이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엄청 안 좋게끔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말이지, 서민들의 뭐 지지자들한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런 사람은 집행유예가 뭐냐, 빨리 그 구속시켜라, 이런 댓글도 있고 이러더라고. 그건 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 저기 뭐고 그 롤스로이스나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스톱이라고. 한동훈이나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기름이 떨어지는 거야. 운빨이 다 됐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 모든 사람, 그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딱 종합해 보면은 운빨이 다 된 거야. 그래서 아까도 형님도 말했듯이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음으로 가벌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치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 말은 뭐냐? 허경영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원한 천지대운이라고. 그래서 불로유에 대한 것이 말이지, 정말 그 1000명 같으면은 999명이 불로유를 먹고 몸이 좋아지고 병이 낫고 다 그래 된 거 아니냐고. 우유가 썩지 않고 이게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한두 개 또 그런 게 있어. 그거는 섭리의 차원에서 그래 된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래도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보선 대통령하고 서로 붙었을 때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윤보선 씨가 이 하나만 터뜨리면은 박정희는 끝이다 그랬거든. 왜냐하면 박정희는 빨개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유관급 장교를 포섭하기 위한 하나의 그 간첩이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포섭 대상자단 말이야. 위관급 이상을 이렇게 공산당으로 이렇게 당원으로 끌어당기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빨개이라고.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 받고 그래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백선엽하고 정일권 이런 장군들이 이제 살린 거잖아. 하여튼 거기 이제 터뜨렸으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싶으지만, 그래 죽나? 이미 박천지 3대 홍두군으로 예정되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천여 걸레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 이 선천 종교의 결론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한 소식을 들은 모든 깨달은 자의 결론이 또 그렇고, 동방의 등불, 이미 이분은 나와가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뭐 사기꾼 소리도 듣고 뭐 별의별 소리도 듣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려지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리고 아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TV 토론에 나와야 되니까, 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더 지켜보면 되죠. 어떻게 하든지 TV 토론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서 이제 TV 토론을 할 때, 이제 내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런 TV 토론을 한다는 것은 뭐 내년 4월 달이 될지 5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은
총선 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 멀리 가진 않을 것 같고 한데 TV 토론을 할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엄청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 그 유튜브 강의에서 은행이 망했으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은 사람들은 찾아놓으세요 그러더라고. 내 그 은행 이름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뭐 은행은 망했으니까 우리가 급료를 그 은행에 받아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돈을 내가 딴 은행으로 빼돌리나 옮겼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 은행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심했거든. 있어도 뭐 어디 공산주의니까 항의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이성균인가 어제 한 사람은 영화 배우인가 한 사람 뭐 마약 문제로 해가지고 자살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재벌은 재벌대로 고통을 받고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고통을 또 받고 뭔가 모르게 공포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국민 전체가 느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50 시절 전두환 시절로 되돌아갔나? 옛날에 그 김영욱이가 설치던 그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뭔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면서 정말 이제 어려워질 때 정말 비명 소리가 나니까 그때는 이제 깜깜해지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국민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유정복 그 인천광역시장님 말이지 애 놓으면 1억 준다 그러거든. 뭐 18년에 나눠서 준다지만 어쨌든지 간에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또 지금 현재는 뭐 애 놓으면은 대전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그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를 워낙 적게 놓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부모들에게 이제 그 양육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애 놓으면 5천만 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그걸 결혼하면 1억 준다, 뭐 주택자금 2억 준다 그래도 그 송영길 대표가 그런 말 했거든. 자기도 이제 지금 이제 구속 소감대가 있지만은 이분이 아마 그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저출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니까 아파트를 한 채씩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이제 결혼하면은 아파트를 한 채 줘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3억 준다는 말도 이제 국민들에게 다 이제 그거는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전국민 재난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준다는 것도 뭐 지금은 그렇게 놀래지가 않는다고. 일본에서는 그보다 더 받았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로 갑니다. 여하튼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로 지금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 그래 보면은 틀림없어요. 한동훈이는 한 달 정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구정전에는 아웃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갑 차고 깜빵에 갇힌다는 그렇게 운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업이 있으니까 태버릇에 대한 진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자.